네, 예 있는 말로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경기의정 예썰. 자, 이번 시간은 또 경기도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현안 돋보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 전자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용인의 4선거구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전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의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용인특례시 한의사회 조상원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건강지킴이 용인특례시 한의사회 회장 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은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입니다. 요즘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또 이 방점을 찍고 계시나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쓴 돈을 결산하는 결산이 있었고, 또 2025년도 세운 예산이 좀 부족한 돈들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추경에서 제가 이제 주안점을 뒀던 게 있는데 요즘 많이 덥잖아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더운 날이 많고 또 추운 날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중에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굉장히 주력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하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 가야 되는데 여건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안전관리 요원을 좀 2배로 늘려주는 예산을 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자고 해서 현장 체험학습비 예산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요즘에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해야 우리 미래가 또 이렇게 잘 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학교 놀이터에 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교 놀이터가 한 10여 곳에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은 가운데서 아무리 선생님이 약간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또 큰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 요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도 현실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네, 너무 보람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상원 회장님은 또 한의사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엔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저도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더워도 진짜 너무 더운데요. 사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는 우리 체표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속은 상대적으로 약간 차가워지게 되죠. 그래서 찬 물,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몸의 진액 소모를 방지해야 되기에 땀을 많이 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힘든 노동이나 운동 내지는 기타 활동으로 몸에 땀을 많이 내었다면 손상된 진압과 그 기력을 보태기 위해서 오미자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선 하지 후에 발생하는 몸의 열병을 서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저절로 땀이 나고 몸이 나른하면서 기운이 없고 그리고 팔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엔 하혈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혹은 병의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날이 덥다고 하더라도 아유 더워 하면서 찬물 벌컥벌컥 들이키면 이게 탈이 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기사 진짜 삼복더위에 뜨거운 차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거 안 덥냐고 하니까 이게 뜨거운 차를 계속 먹다 보면 삼복더위에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갈증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실제 축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때 절대 찬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요. 약간 미지근한 그 물을 드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온열 질환이 발생할 때에도 네. 가이드는 미지근한 물을 환자한테 복용하게 합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저출생 시대의 여성의 건강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돌봄과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와 출산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청소년 월경통 지원 정책, 경기도 난임 지원 정책,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특례시 한의사회 조상원 회장과 함께 경기도 여성건강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경기도민들의 건강, 특히 여성 건강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제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지만 의원님, 여성의 건강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특히 여성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 또 임신 중,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의 건강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또 건강한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산한다는 것은 완전한 또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희생을 하는 거죠, 이게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여성들의 건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러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4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건강한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월경통, 생리불순 및 갱년기 증상 등이 방치가 되면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져 경제적인 손실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돌봄과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성은 가정 내 자녀 양육과 노인분 그리고 환자분들의 돌봄의 핵심 주체입니다. 여성 건강이 나빠지면 돌봄 능력이 저하게 되고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셋째로는 인구 구조와 출산율입니다. 여성의 생식 건강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입니다. 여성 특유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및 산후풍, 그리고 갱년기 질환의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방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건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적극 공감하죠. 네. 실은 이제 어린 시절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청소년기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건강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그 건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월경이 시작되잖아요. 이 시기부터 또 출산을 하고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관리해야 되는 건강들이 많은데 이제 저도 그 아이 낳고 나서 우울감이 네. 커지고 또 우울감이 커지면서 뭐가 오냐면 산후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산후통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잘 몰랐어요. 산후통이 이게 산후통인가 모르고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지원들이 세심하게 돼야지만 우리 여성들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회장님은 이제 한의사로서 직접 여성분들의 건강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계시는데 실제 여성의 건강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고령 환자분들의 성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만큼 여성들은 건강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월경 곤란증, 그리고 학업 및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로와 내지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이런 문제로 이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에서 40대의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산후 우울증 및 전신의 관절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50대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통증, 우울, 상열감, 불면, 고지혈증, 관절통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40대 여성분들의 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지속적인 노출, 산후관리의 미흡, 그리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데서 발생하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 기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성의 건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저희가 한번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여성 건강 지원 정책 이렇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청소년 월경통 지원 정책인데 의원님 요즘 신문 보니까요. 이 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진 것 같은데 그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실은 제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를 지원하면 이 생리용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지자체마다 이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중에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청소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있거든요. 실은 제가 살고 있는 또 제 지역구인 용인시는 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 규모가 워낙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용인시에서는 사전 수요조사 때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래도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지자체 또 다른 광역의 청들이 어떻게 이걸 지원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분담 비율을 좀 나눈다고 하면 관계기관이 나눈다고 하면 최소한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고 해서 좀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머리 맞대서 논의해서 정말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하면 차별 없이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할 생각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관련해가지고 이제 용인시 한의사 협회에서도 청소년 월경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용인 특례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한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병원 진료보다 몸이 아프면 간단히 진통제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생리 한 번 할 때마다 진통제 2알씩만 복용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24알을 복용하게 되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어떤 학생들은 한 번에 10알씩 복용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자연히 진통제 5남용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는 장기로 보면 자궁 건강에 영향을 줘서 임신과 출산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 지원 사업은 월경 곤란증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약 치료와 침, 뜸, 온열요법, 그리고 보건교육 등의 포괄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청소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처음에는 9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20년, 21년에는 대상자가 12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22년에는 150명으로, 그리고 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00명의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확대가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뿌듯한 점도 있으시고 정말 잘했다라는 성과도 있으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하교 바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좀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몸을 먼저 챙겨야 되지. 지금 뭐 학원에 가면은 일단 학원 보통 10시, 11시에 끝나니까 병원 다 문 닫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원보다는 우리 청소년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원장님, 그 실제 그 월경통 때문에 힘들었던 학생이 이제 그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을 매년 완료한 다음에는 청소년들로부터 이제 참여 수기를 받습니다. 그 수기를 이제 보내준 한 학생인데요. 평소에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었던 요통이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했던, 그 수술을 권유받았던 이런 학생이 월경통 사업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본인의 요통도 해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사업 결과가 나왔죠. 이럴 때 정말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현재 첩약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월경통이라는 항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첩약건강보험 시범 사업은 1년 동안 11분, 11분, 총 21분의 이제 처방을 복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3주기, 즉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지역적으로 좀 더 확대되고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어른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린 소녀 청소년들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꽁 해서 혼자 몰래 이게 진통제를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솔직히요. 이게 참 경기도에서 이런 그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더 신경 쓰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었고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월경통을 겪어봤거든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배가 찢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진통제로 이렇게 복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고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자랑스럽게도 이게 용인시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시비 100% 지원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 월경통 지원 사업에 대한 이런 쭉 평가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역시 또 우리 경기도 여성 청소년 중에서 월경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서 차별 없이 월경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시기 그렇게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아니 나는 여기 살고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데 저기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마음의 상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경기도 난임 지원 정책입니다. 난임 하면은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싶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인데요. 회장님, 실제 난임 부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출산을 원하는 그 부부 6쌍 중에 한 쌍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3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난임 증가의 배경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여성 출산 연령의 상승입니다. 실제로 만 35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여성의 가입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외에도 환경 호르몬 등 환경적인 유해 요인이 증가하고 또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비만 혹은 저체중 내지는 불면 등도 난임 유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난임의 유병률을 높이고 있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사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난임 예방과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 문제다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안 해주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난임 지원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난임 부부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몸에 따라서 이제 양방이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한방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을 치료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도 있고 또는 난임을 중단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세 가지 정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그다음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많은 부부들이 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이 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리 난임 부부들의 좀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이 난임 한방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현재 출산을 원하는 부부 6쌍 중에 한 쌍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양방의 난임 치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중에 그 보조생식수를 시술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방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임에 도움이 된다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동시에 같이 투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가임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방 난임 치료의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지자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늘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난임 환자가 많은 만큼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야 되고 지원 기간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위민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산모 건강관리 지원 정책입니다. 의원님, 어떤 정책이고 취지는 뭘까요?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도비 70%, 또 시군비 30%로 해서 이제 아이 한 명당 출산했을 때 50만 원의 이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하죠.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그럴 때에는 많이 부족한 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 정책들이 힘받아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관리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회장님, 이 산후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엄청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보통 다들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에 몸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24년도 기준에 출산 산모 중에 약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모출지에 육아를 하면서 청소, 빨래 등의 일상생활을 육아랑 같이 병행하게 되죠. 이때 목과 어깨, 팔목, 허리, 무릎, 온몸 전신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상들을 방치하면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둘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특히 첫 출산인 경우에는 육아의 모든 과정들이 첫 경험이기에 산모분들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실제로 출산 후 약 7에서 30%의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모의 산후 우울증이 신생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즉,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는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을 받는 이런 아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향후 우리 사회 안전망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라는 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도 고스란히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은 아이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성과 산모의 건강을 반드시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산모를 위한 그 정책 지원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산모들이 한방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의원님,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인가요?
실은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우울감이 제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이한테도 전이가 되고 또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바우처를 통해서 1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경기도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이제 늘려서 확대를 했고 또 본인 부담금 비율도 폐지를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또 이제 좀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이용료, 진료비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이제 정책들을 만들었고요. 부산시 구청에서는 그 산후조리비 50만 원하고 건강관리사 지원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미혼모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지금 그 산모의 건강과 회복 관리를 위한 비용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 지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국의 최대 광역시 인 만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게 지원받지 않도록 제가 챙기는 일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저 지자체와 국가에서 그 약간 그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재정적으로 어려운 뭐 사모라든지 가족들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금 그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또, 이 여성들의 건강에 관련된 정책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 발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정책을 제안하고 만약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당사자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어떤 비용이든 간에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이런 비용에 돈을 쓰고 싶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가 어느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서만 내면 좀 누구나 편하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저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이고 저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적으면 또 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되고 또는 지원의 그 정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점점 좁혀나가는 역할을 제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상처가 나면 외과를 가듯이 산모도 필요한 것이 천차만별일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써.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맞춤형 케어가 필요하네요. 네. 우리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 이제 여성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입장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여성들의 건강은 혼자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경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갱년기 증상까지 누군가가 꼭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에 맞는 사회적인 관심과 그리고 도움이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 돋보기 시간에서는요, 경기도 여성 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건강, 이것이 뭐 개인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튼튼하게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자영 경기도 의원, 그리고 용인 특례시 한인사회 조상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